피터팬. 영국 런던에 웬디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웬디에게는 존과 마이클이라는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그날은 웬디의 부모님이 파티에 초대받아 외출을 하신 날이었어요. 웬디야, 엄마 아빠 없는 동안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있으렴. 네, 엄마 아빠 잘 다녀오세요. 웬디는 동생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동생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안녕 웬디, 나는 피터팬이라고 해. 얘는 요정 팅커벨이야. 우리는 창문 밖에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다. 그랬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온 거니? 우린 원더랜드에서 날아왔어. 어린이들만 살 수 있는 곳이지. 그곳에선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아. 웬디와 동생들은 그 말을 듣고 원더랜드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피터팬이 웬디에게 도토리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어요. 웬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원더랜드의 아이들에게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피터팬, 우린 날개가 없어서 섬까지 갈 수 없는걸? 걱정 마. 팅커벨이 너희를 날게 해줄 거야. 팅커벨은 웬디와 동생들에게 반짝이는 가루를 뿌려주었어요. 그러자 웬디와 동생들의 몸이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그렇게 웬디와 동생들은 피터팬 팅커벨과 함께 원더랜드로 향했어요. 원더랜드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아이들 앞으로 대포알이 날아왔어요. 모두 조심해. 이건 후크 선장의 짓이야. 후크는 해적선의 선장이었어요.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싸우다가 한쪽 팔을 잃은 후 틈만 나면 피터팬을 공격해댔지요. 아이들은 대포알을 이리저리 피해 원더랜드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때 피터팬이 팅커벨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몸이 반짝거리니까 후크 선장에게 들킨 거잖아.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팅커벨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어요. 피터팬은 웬디라는 나쁜 여자애에게 속아 목숨을 잃었단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웬디에게 화살을 쏘아댔어요. 불쌍한 웬디는 화살을 맞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피터팬의 원수를 갚았다. 나쁜 웬디를 물리쳤어.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피터팬이 다급하게 날아와 웬디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주었어요. 웬디, 괜찮아? 웬디는 화살을 맞았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피터팬이 준 도토리 목걸이에 화살이 박혔기 때문이죠. 피터팬이 살아있는 걸 보자 놀란 원더랜드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팅커벨이 우릴 속였구나. 웬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원더랜드의 아이들은 웬디에게 사과를 하고 환영 파티를 열었어요. 웬디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 웬디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피터팬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터팬에게 줄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편지를 썼죠. 피터팬, 생일 축하해. 그때 후크 선장과 부하들이 피터팬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이 아이들을 꽁꽁 묶어라. 그리고는 웬디가 쓴 편지를 발견하였죠. 오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케이크로 피터팬을 죽이는 거야. 후크 선장은 케이크에 독약을 넣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팅커벨이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피터팬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고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웬디가 나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놓았구나. 피터팬이 기쁜 마음에 케이크를 먹으려는 그 순간 팅커벨이 나타나 케이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팅커벨, 이게 무슨 짓이야? 후크 선장이 케이크에 독약을 넣고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어. 이건 먹으면 안 돼. 너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웬디가 죽을 뻔했던 걸 잊었어? 화가 난 피터팬은 케이크 조각을 집어서 먹으려고 하였어요. 팅커벨은 그 케이크 조각을 빼앗아 자신이 먹어버리고는 쓰러져 버렸죠. 팅커벨, 눈 좀 떠봐. 내가 미안해. 피터팬이 흘린 눈물이 팅커벨에게 떨어지자 팅커벨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렇게 피터팬은 웬디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해적선 위에서는 후크 선장이 꽁꽁 묶인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바다에 빠진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커다란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 아이들을 바다에 던져버려라. 웬디가 바다에 떨어지려는 순간 피터팬이 나타나 웬디를 받아내었어요. 피터팬은 해적선으로 날아들어가 밧줄에 묶인 아이들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저 해적들을 무찌르자. 아이들은 모두 용감하게 해적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후크 선장만 남게 되었어요. 궁지에 몰리게 된 후크 선장은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던 배고픈 악어가 후크 선장을 꿀꺽 삼켜버렸지요. 해적선은 이제
피터팬과 아이들의 배가 되었어요. 웬디는 피터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터팬,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가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피터팬은 해적선에 웬디와 동생들을 태우고 런던으로 출발하였어요. 웬디는 집에 도착하자 피터팬에게 말하였어요. 피터팬, 너도 우리와 함께 살자. 아니야, 웬디. 나는 원더랜드를 떠나 살 수 없어. 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남고 싶거든. 웬디와 동생들은 떠나가는 해적선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피터팬, 잘 가. 안녕. 알라딘과 요술램프. 알라딘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알라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동굴에서 램프를 잃어버렸는데 다리를 다쳐서 찾으러 갈 수가 없네. 날 좀 도와주겠나?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음씨 좋은 알라딘은 아저씨의 부탁을 듣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온통 반짝이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알라딘은 보석들 가운데서 아저씨가 말씀하신 램프를 발견했지요. 램프를 찾은 알라딘이 서둘러 동굴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으악! 아저씨, 도와주세요! 알라딘은 아저씨가 구해주길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아저씨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근데 이 낡은 램프는 왜 찾아달라고 했을까? 알라딘은 램프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요정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저는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요정을 본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아, 안녕 지니? 나는 이 동굴에서 나가고 싶어. 알겠습니다, 주인님. 알라딘이 소원을 빌자 지니는 알라딘을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지니 덕분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한 알라딘은 집으로 오는 길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알라딘은 한눈에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죠. 그 아름다운 여인은 이웃나라의 공주였어요. 몇 날 며칠을 공주 생각만 하던 알라딘은 이웃나라 왕께 가서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어요.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내일까지 커다란 성을 지어보아라. 그럼 결혼을 허락해주지. 알라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은 알라딘이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일을 시킨 것이었어요. 하지만 알라딘은 지니에게 두 번째 소원을 빌어 커다란 성을 지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알라딘은
왕에게 커다란 성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에나! 너무 놀란 왕은 알라딘과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였어요. 한편 알라딘의 소식을 들은 마법사는 꾀를 내었어요. 마법사는 성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꿔드립니다. 램프의 비밀을 몰랐던 공주는 알라딘의 램프를 마법사에게 주고 새로운 램프로 바꾸었어요. 드디어 요술 램프를 얻게 된 마법사는 지니를 불러 알라딘의 모든 것을 훔쳐갔어요. 알라딘의 성, 보물들, 그리고 공주까지 말이에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알라딘은 공주를 구하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알라딘은 마법사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마침 마법사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알라딘은 램프를 찾아 소원을 빌었어요. 지니, 저 마법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줘. 지니가 데려간 마법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공주를 구한 알라딘은 성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알라딘과 공주의 곁에는 친구 지니가 항상 함께 했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마을에 멋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더 멋진 옷을 가져오너라. 임금님은 나라 일은 안 하고 매일 새 옷 타령만 했지요. 어느 날 두 형제가 찾아왔어요. 구름으로 실을 짜고 별빛으로 수놓아 세상 하나뿐인 옷을 만들어드리지요. 임금님은 형제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당장 그 옷을 만들도록 하여라. 예, 임금님. 게다가 그 옷에는 깜짝 놀랄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저희가 만드는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오호,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임금님은 하루빨리 그 옷을 입어보고 싶어졌어요. 형제는 임금님에게 옷값으로 금화를 한 상자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키득키득 웃기만 했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에 속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사실 형제는 거짓말쟁이들이었답니다. 며칠 후 옷이 궁금해진 임금님이 신하를 형제에게 보내서 옷을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형제의 집에 온 신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옷감은커녕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별빛보다 반짝이는 이 옷감 좀 보세요. 형제는 허공을 가리키며 자랑했어요. 신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옷이 보이는 척 칭찬했지요. 세상에,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성으로 돌아온 신하는 임금님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임금님, 별이 빛나는 듯 번쩍번쩍 눈이 부셨습니다. 오, 그래? 하루라도 빨리 그 옷을 입어보고 싶구나. 임금님은 신하의 말을 듣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백성들도 특별한 옷을 무척 궁금해했지요. 며칠 뒤 드디어 형제는 옷을 다 만들었다며 성으로 찾아왔어요. 두 팔로 귀한 옷을 받쳐든 듯 임금님에게 다가왔지요. 물론 팔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금님, 어서 이 옷을 입어보시지요. 이럴 수가,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인가? 하지만 임금님은 바보로 놀림당할까봐 옷을 입는 척했지요. 눈부시게 멋지십니다. 신하들도 손뼉을 치며 칭찬했어요. 오, 그래. 내가 입은 옷 중 최고로구나. 마침내 거리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백성들은 옷 구경을 하러 거리로 몰려나왔지요. 그런데 임금님을 본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임금님이 옷을 안 입으셨잖아? 그러나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어?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네? 임금님 좀 봐요. 벌거벗고 다닌대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임금님은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는 너무 부끄러워 허둥지둥 성으로 돌아갔답니다. 늙은 사자와 현명한 여우. 한 숲속에 늙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사자는 숲속의 왕이었지만 너무 늙어서 사냥을 할 수 없었죠.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 굶어 죽겠네. 사냥도 못하니 이젠 어쩌면 좋나. 축 늘어져 있던 사자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 동물들이 문병을 오지 않을까? 그럼 제 발로 온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야지.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사자는 아픈 척을 하며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찍찍 찍찍. 그때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앞을 지나갔죠. 사자는 그 조그만 생쥐를 잡아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어이, 생쥐. 아이고, 사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니 동물들에게 문병을 오라고 전해라. 혹시나 오지 않는다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이야. 네, 사자님, 알겠습니다. 겁이 난 생쥐는 온 숲속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어요. 사자님이 아프시니 모두 문병을 오랍니다. 혹시나 안 오는 동물들은 큰 벌을 내릴 거래요.
그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작은 토끼가 사자의 굴 앞으로 왔어요. 사자님, 저 토끼입니다.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오, 그래. 토끼야, 마침 잘 왔다.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사슴이 사자를 찾아왔어요. 사자님,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오, 그래. 사슴아, 어서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 사자님. 굴 속으로 들어간 사슴도 그대로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렇게 편한 방법을 그동안 왜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역시 난 똑똑해.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숲속 동물들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우는 사자를 찾아갔지요. 사자님, 아픈 건 좀 어떠신가요? 이제 괜찮아지셨나요? 아니, 여우야, 여전히 몸이 안 좋구나. 이리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님. 사자님 굴로 들어간 동물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게... 현명한 여우는 사자의 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숲속 동물들에게 이 소식을 모두 알렸죠. 그 후로 아무도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숲속 동물들은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어느 시골 작은 집에 시골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비록 먹을 건 콩과 옥수수뿐이었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늘 행복했어요.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도시쥐가 시골쥐 집으로 여행을 왔어요. 시골쥐야, 오랜만이야. 우와, 도시쥐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서 들어와. 여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헤헤, 늘 그렇지 뭐. 배고프겠다. 빨리 식사 준비를 할게. 시골쥐는 오랜만에 만난 도시쥐에게 잘 쪄낸 옥수수와 콩을 대접했어요. 시골쥐야, 먹을 건 이것뿐이니? 달콤한 케이크나 치즈는 없는 거야? 케이크? 케이크가 뭔데? 케이크는 말이야, 아주 달콤하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빵이야. 우와, 맛있겠다. 다음에 우리 집으로 놀러와. 그럼 내가 맛있는 케이크를 대접할게. 그래, 좋아. 얼마 후 시골쥐는 도시쥐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러나 도시에 도착한 시골쥐는 깜짝 놀랐죠. 쌩쌩 달리는 차들과 사람들의 발을 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휴, 도시는 역시 복잡하구나.
힘겹게 집에 도착한 시골쥐를 도시쥐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초대해줘서 고마워, 도시쥐야. 도시쥐와 시골쥐가 만나 반가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도시쥐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양이 한 마리가 빠르게 쫓아왔어요. 으아, 고양이다! 도시쥐와 서울쥐는 고양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죠. 휴, 겨우 따돌렸네.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 빨리 음식을 먹도록 하자. 그래, 도시쥐야. 고마워. 이게 바로 케이크라는 거야. 어서 먹어봐. 우와, 너무너무 맛있겠다. 도시쥐가 케이크를 한 입 맛보려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놈의 쥐들이 어딜 감히 음식을 넘봐? 집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쥐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빗자루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죠. 으아, 시골쥐 살려! 겨우겨우 도망친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말했어요. 도시쥐야, 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다시 시골로 돌아갈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시골쥐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콩과 옥수수만 먹어도 상관없어. 마음 편한 내 집이 최고야. 행복한 왕자.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의 모습인 화려한 동상 하나가 있었어요. 왕자가 차고 있는 칼자루에는 루비가, 왕자의 두 눈은 에메랄드가, 그리고 왕자의 온몸 전체는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동상이었어요. 하루는 남쪽으로 날아가는 제비 무리들이 왕자 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빨리 와. 너희들 먼저 가. 난 여기서 좀 쉬었다 쫓아갈게. 무리 중에 제비 한 마리가 왕자 발치에 앉아 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제비의 머리 위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어요. 제비가 물이 떨어지는 위로 올라가 보니 그 물은 바로 왕자의 눈물이었어요. 왕자님, 왜 슬피 울고 계세요? 낡은 침대에 아파서 홀로 누워있는 소년이 안타까워서 그 소년에게는 보살펴줄 부모도 따뜻한 음식도 없단다. 내 칼자루에 있는 장식을 떼어 저 소년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알겠어요. 제비는 왕자의 부탁대로 소년에게 날아가 루비를 건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제비님.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남쪽으로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왕자가 울면서 말하였어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청년이 보이니 제비야? 저 청년은 화가가 꿈인데 물감 살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려 하고 있단다. 그러니 내 한쪽 눈을 떼어 저 청년에게 가져다 주겠니? 남쪽으론 내일 떠나도 괜찮을 거야.
제비는 서둘러 왕자의 부탁대로 에메랄드인 한쪽 눈을 떼어 청년에게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제비에게 에메랄드를 받은 청년은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제법 추워진 날씨 때문에 제비의 몸이 오들오들 떨렸어요. 왕자의 남은 한쪽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본 제비는 왕자에게 다가갔어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저기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녀를 보렴. 저 소녀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외투도 발을 보호해줄 신발도 없이 성냥을 팔고 있단다. 내 남은 눈 한쪽을 저 소녀에게 주고 오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제비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왕자를 도와 성냥 파는 소녀에게 마지막 에메랄드를 가져다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에메랄드를 받은 소녀는 환한 얼굴로 제비에게 인사했어요. 왕자의 부탁은 끝났지만 제비는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왕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날부터 제비는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을 본 후 왕자에게 말해주었어요. 내 몸에 있는 옷을 조금씩 떼어다 건네주렴. 네. 제비는 왕자의 황금을 조금씩 벗겨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날이 갈수록 추위 때문에 점점 약해지는 제비와 낡아가는 왕자 덕분에 어려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화려했던 왕자의 모습은 이제 없었어요. 멋있던 칼자루의 루비도, 반짝이며 빛났던 에메랄드 눈도, 화려한 황금 옷도 없었지만 왕자는 행복했답니다. 제비야, 네가 있어 행복하구나. 네, 왕자님. 더 이상 추위를 견디지 못한 제비는 영영 깨지 않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왕자의 동상이 이젠 볼품 없어지자 사람들은 동상을 부수고 불 속으로 던졌어요. 비록 왕자와 제비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둘의 착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났어요.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된 왕자와 제비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었답니다. 소녀와 우유 한 통. 옛날 한 소녀가 목장에서 일을 하며 살았어요. 소녀는 매일 우유를 짤 시간이 되면 젖소들에게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열심히 우유를 짰어요. 얘들아, 넓은 들판에서 푸르른 풀들을 먹으니까 좋지? 오늘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소풍 가기 참 좋은 날씨야. 그렇지? 젖소들은 소녀가 말을 하든 말든 풀을 뜯으며 우유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통 안에는 하얗고 고소한 우유들이 가득 찼어요. 우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우유가 더 많이 나왔는걸? 고생했어, 젖소들아.
소녀는 우유를 만드느라 고생한 젖소들이 기특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우유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어머나, 그래? 목장 아주머니는 소녀의 말에 기뻐하며 우유들을 바라보았어요. 고맙구나. 네가 항상 젖소들을 정성껏 돌봐준 덕분인가 보다. 고마움의 표시로 우유 한 통을 너에게 주마.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소녀는 목장 아주머니께 우유를 받고 기뻐하였어요. 이 우유를 어떡한담? 소녀는 우유 한 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였어요. 내가 다 마셔버릴까? 아니야. 아, 따뜻하고 고소한 스튜를 만들어 먹을까? 아니야. 오늘 우유는 무척 신선하니까 장에 나가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장에 나가 팔자. 소녀는 우유통을 머리에 지고 장으로 향했어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꽃들이 흔들거리고 그 위에 나비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안녕 나비들아. 나는 지금 아주머니께서 주신 우유를 팔러 장에 간단다. 장으로 향하는 소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워 보였어요. 소녀는 장에 가면서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우유를 판 돈으로 무엇을 사면 좋을까? 그래, 암탉을 사자. 암탉이 알을 낳으면 병아리들로 키우고 그런 다음 병아리들이 다 자라면 많은 닭들이 생길 거야. 다시 그 닭들을 장에 내다 팔면? 그래, 맞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소녀는 돈을 많이 벌 생각에 기뻤어요. 그럼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뭘 사지? 소녀는 또 한 번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돈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야겠어. 그리고 예쁜 구두도. 또 반짝이는 목걸이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주님처럼 차려입고 무도회에 가야지. 소녀는 상상에 너무 심취해 걸음도 느려지고 길을 벗어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 무도회에서 내가 가장 아름답겠지. 후후후후. 그리고 멋진 청년이 나에게 같이 춤추자고 다가오면 야, 어쩜 좋아. 소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웃으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였어요. 안 돼. 기뻐서 동동 구르던 발이 삐끗거리며 머리 위에 있던 우유통을 그만 놓치고 말았지 뭐예요. 으아, 내 우유. 안 돼, 내 드레스. 우유가 몽땅 다 쏟아지자 땅이 하얗게 얼룩지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는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결국 소녀는 장 근처에도 못 가본 채 빈 우유통을 들고 목장으로 돌아갔답니다. 욕심 많은 개. 어느 한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개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욕심 많은 개가 걸어가다 길에 떨어진 커다란 고기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 두툼한 고기 좀 봐. 분명 맛도 좋을 거야. 다른 개들이 보면 나눠 먹자고 할 테니 몰래 집으로 들고 가서 혼자만 먹어야지. 욕심 많은 개는 주위를 살핀 후 고기를 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던 중 다리를 건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리 밑 물속에서 정말 커다란 고기를 물고 있는 개가 욕심 많은 개를 보고 있지 뭐예요? 어? 내 고기보다 저 고기가 훨씬 크고 좋아 보이잖아? 어떡한담? 옳지. 저 개를 쫓아버리고 내가 저 고기까지 차지해야겠다. 꾀를 낸 욕심 많은 개는 물속에 있는 개를 겁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속에 있는 개도 욕심 많은 개를 향해 똑같이 겁주기 시작했어요. 뭐라? 저 개도 내 고기를 뺏으려고 저러나? 안 되겠다. 화가 난 욕심 많은 개는 더욱 사납게 짖었어요. 그때였어요. 욕심 많은 개가 너무 크게 짖는 바람에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졌어. 내 고기. 그제서야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던 물속의 개가 자신이었단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욕심 많은 개는 욕심도 많고 어리석은 개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신데렐라. 한 마을에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소녀는 새엄마와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소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고 구박하였죠. 어머, 이 재투성이 아가씨 좀 봐. 그러게, 정말 재투성이네. 이제부터 신데렐라라고 불러야겠다. 호호호, 신데렐라라니,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다. 신데렐라는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새엄마와 언니들은 무도회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도회 날이 되자 새엄마와 언니들은 예쁘게 치장하고 파티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신데렐라, 어서 빨리 내 옷 좀 갖다 줘. 아니야, 내 머리부터 해줘.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언니들의 심부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새엄마와 언니들은 준비를 마치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예, 너는 무도회에 입고 갈 옷도 한 벌 없잖아. 신데렐라, 우리가 파티에 다녀올 동안 넌 빨래와 청소를 해놓거라. 그래, 신데렐라,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렴. 호호호. 그렇게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환한 빛이 나더니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울지 마렴. 내가 도와줄게. 지금 바로 호박과 생쥐와 도마뱀 한 마리를 가져오거라. 요정 할머니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호박이 마차로 변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자 이번에는 생쥐가 말로 변하였지요. 그리고 또다시 지팡이를 휘두르자 도마뱀이 마부로 변하였어요. 이럴 수가. 신데렐라는 너무 놀랐어요. 아직 놀라긴 이르단다. 신데렐라, 이제 내 차례구나. 요정 할머니가 다시 요술 지팡이를 흔들자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드레스로, 낡은 구두는 유리구두로 변하였어요. 이제 됐다. 신데렐라, 아주 예쁘구나. 어서 무도에 가거라. 아차차. 하지만 12시가 되기 전엔 돌아와야 한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려버리거든. 네, 요정님, 감사합니다.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왕궁의 파티로 향하였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모두들 신데렐라를 쳐다보았지요. 아니, 저 아가씨는 누구지? 우리 마을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단 말이야? 무도회장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왕자님도 신데렐라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왕자님과 춤을 추게 된 신데렐라는 너무 행복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12시를 알리는 시계종이 울리기 시작하였죠. 그제서야 시간을 보게 된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궁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왕자님, 죄송해요.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오던 신데렐라는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아가씨! 왕자는 신데렐라를 쫓아 나왔지만 이미 신데렐라는 사라지고 유리구두 한 짝만이 남겨져 있었죠. 왕자님은 다음 날 신하들에게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온 마을을 돌며 아가씨들에게 구두를 신겨보았죠. 그 소식은 계모와 두 언니들에게도 들려왔어요. 왕자님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다지? 보나마나 그 구두는 나한테 꼭 맞을 거야. 치, 어림없는 소리. 내가 그 구두의 주인이 돼서 왕자와 결혼할 거야. 드디어 신데렐라의 집에도 신하들이 구두를 들고 방문하였어요. 이건 내 구두예요. 하지만 첫째 언니의 발에는 구두가 너무 컸죠. 이건 내 구두잖아. 그러나 둘째 언니의 발에는 구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데렐라는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신하는 신데렐라에게도 구두를 신어보라고 하였죠. 그러자 언니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보자
유리구두는 발에 맞춘 듯이 꼭 맞았죠. 맙소사, 드디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았군요. 신하는 기뻐하였지만 새엄마와 언니들은 깜짝 놀랐어요. 궁전에서 봤던 아가씨가 신데렐라였다고?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은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왕비로 맞이하였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커다란 순무. 어느 한 마을에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저씨가 밭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달고 맛있는 순무를 길러볼까? 땅을 콕콕 파고 씨앗을 쏙쏙 넣어 흙을 꼭꼭 덮어주었어요. 하루하루가 흘러 순무 씨앗에서 싹이 자랐어요. 또 하루가 지나자 어제보다 더 자랐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구나. 아주 맛있는 순무가 나오겠어. 아저씨는 하루빨리 순무를 맛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순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어서 순무를 뽑아 맛있는 순무 수프를 만들어 먹어야지. 아저씨는 순무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순무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군. 아저씨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여보, 여보, 이리 나와서 나 좀 도와줘요. 부부는 힘을 합쳐 순무를 당겼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우리 둘로는 안 되겠군. 아주머니는 암탉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암탉아,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줄래? 셋은 힘을 합쳐 순무를 당겼어요. 영차, 영차. 하지만 순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면 좋죠? 다시 아주머니는 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멍멍아,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니? 넷이 모두 힘을 합쳐 순무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영차, 영차. 이번에도 순무는 땅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안 되겠군. 아저씨는 마구간에 있는 말에게 달려갔어요. 말아,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렴.
이렇게 해서 농부 부부와 말과 개, 그리고 닭은 힘을 모아 순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여차, 여차, 여차. 모두 조금 더 힘을 내요. 순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그때였어요. 커다란 순무가 땅속에서 쏙 하고 뽑혔어요. 만세! 이제 이 커다란 순무로 맛있는 수프를 끓여서 모두 나눠 먹자꾸나. 먼저 커다란 냄비에 물을 담고 순무를 깍둑깍둑 썰어줘요. 당근도 썰고 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냄비에 넣고 끓여요. 그리고 소금을 톡톡, 후추도 톡 하고 넣어주면 맛있는 순무 수프 완성! 잘 먹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으니 맛있게 먹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농부 부부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농장 동물들과 함께 지내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하루는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당신과 귀여운 동물들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르겠는걸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거위가 꽉꽉 시끄럽게 울었어요. 놀란 아저씨가 농장으로 황급히 뛰어나갔지요. 거위야, 무슨 일이니? 거위 둥지를 본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거위 둥지에서 무언가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황금알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놀라 아줌마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좀 나와봐요. 놀란 아줌마도 농장으로 달려왔어요. 어머, 이건 황금알 아니에요? 여보, 거위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줬어요. 우린 이제 부자예요. 부부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날 이후로 거위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어요. 점점 부자가 된 부부는 농장 일을 하지 않았지요. 농장의 동물들도 팔아버리고 큰 집과 새로운 마차를 샀어요. 어느 날 아침, 놀란 아줌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황금알이 없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저씨도 아줌마에게로 달려왔지만 그곳에는 텅 빈 둥지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럴 수가,
우리 거위가 황금알을 낳지 않다니. 너무 놀란 아줌마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부는 거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요리조리 살펴보고 먹이도 듬뿍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위는 황금알을 낳지 않았지요. 이를 어째요. 황금알이 없으면 우린 다시 가난해질 거예요. 잠시 후 아저씨가 말했어요. 거위 뱃속에 분명 황금알이 들어있을 테니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몽땅 꺼냅시다. 부부는 거위의 배를 갈랐어요. 하지만 거위의 뱃속은 텅 비어 있었지요. 아이고 이런.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죽은 거위를 뒤뜰에 묻어주고 다시 농장 일을 하며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답니다. 당나귀와 소금. 날마다 장에 물건을 내다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장에 나갈 때마다 당나귀의 등에 짐을 싣고 갔죠. 당나귀는 짐을 질 때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당나귀의 등에 소금을 잔뜩 실었어요. 아휴, 무거워. 오늘따라 짐이 엄청 많네. 무거운 짐을 잔뜩 맨 당나귀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당나귀는 발을 헛디뎌 냇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당나귀 살려. 물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일어난 당나귀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이 왜 이리 가벼워졌지? 그 이유는 당나귀의 등에 있던 소금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주인 아저씨는 울상이 되었지만 당나귀는 너무 기뻤어요. 오라,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저씨는 또 장에 나가 팔 물건을 나귀의 등에 실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무겁진 않네. 그날도 역시 징검다리를 건너게 된 당나귀는 지난번 일을 떠올렸어요. 이번에도 물에 빠지면 짐이 더 가벼워지겠지. 그러고는 발을 일부러 헛디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한참을 물속에 있던 당나귀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데 이거 왜 이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 물에 들어갔다 나온 짐이 더욱 무거워진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당나귀의 등에 있던 짐이 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괜히 꾀부리다가 짐만 더 무거워졌잖아. 당나귀는 자신의 꾀에 넘어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장에 가야 했답니다. 공주와 완두콩. 멀고 먼 왕국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다른 여러 왕자들보다도 멋지고 용감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왕자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은 바로 진정한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었죠. 나의 진정한 공주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어서 그 공주를 만나 결혼하고 싶어. 걱정하지 말거라. 곧 왕자의 마음에 쏙 드는 공주가 나타날 게야. 왕과 왕비는 왕자를 달래며 안심시켰어요. 밤이 되었어요. 컴컴한 밤하늘에 노란 불들이 번쩍이고 온 세상이 울릴 만큼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거센 빗방울이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누군가 성문을 두드렸어요. 왕자가 성문을 열자 그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비를 흠뻑 맞고 서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멀고 먼 나라의 공주랍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춥고 너무 피곤한데 하룻밤만 여기서 지내다 가면 안 될까요? 비록 공주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공주의 얼굴을 보고 왕자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비를 맞아 행색이 초라해진 여인은 누가 봐도 공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왕과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공주가 맞는지 아닌지는 곧 알 수 있겠지. 왕비는 공주의 침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작은 완두콩 하나를 몰래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녀들에게 무언가를 시켰지요. 하녀는 10장의 두껍고 폭신한 요를 들고 와 침대 위에 깔았어요. 또 다른 하녀는 10장의 부드러운 요를 들고 와 그 위에 또 깔았지요. 나머지 하녀도 10장의 가벼운 요를 들고 와 마저 깔은 후에야 공주의 잠자리 준비가 끝이 났어요. 30개의 요 때문에 공주의 몸은 천장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잘 자요, 공주님.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왕과 왕비, 왕자는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공주가 나타났어요. 잘 잤나요, 공주? 어디 불편한 곳은 없었고요? 왕비는 공주를 친절히 맞이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어제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 안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갔는지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하고 등이 아파요.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등이 많이 아픈가요, 공주? 왕과 왕자는 깜짝 놀라 공주를 걱정하였지만 왕비는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어요. 왕자가 찾는 진정한 공주가 나타났구나. 왕비의 말에 모두들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왕비? 어마마마, 제가 찾는 진정한 공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실은 내가 어제 공주의 침대 안에 완두콩 하나를 왕비는 웃으며 어젯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완두콩 때문에 불편했던 거였군요. 왕자는 드디어 자신의 짝을 찾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렇게 하여 멀고 먼 나라에 사는 왕자와 멀고 먼 나라의 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자와 거지. 아주 큰 왕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에드워드 왕자였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났어요.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난 날, 한 가난한 집에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톰이었어요. 톰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톰은 마구간 집 위에서 잠을 잤고 매일 배가 고팠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에드워드 왕자와 톰이 13세가 되었어요. 에드워드 왕자는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성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따분하게 느껴졌죠. 왕자님, 역사 공부할 시간이 옵니다. 매일 공부. 어느 날 성 안을 돌아다니던 왕자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 거지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게냐? 왕자가 가까이 가보니 한 소년이 경비병들에게 쫓겨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 아이를 들여보내도록 하여라. 왕자는 그 아이를 성 안으로 데려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난 에드워드야. 넌 이름이 뭐니? 저는 톰이에요. 톰, 너는 매일 어떻게 지내니? 저는 친구들과 산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강에서 수영도 한답니다. 우와, 정말 좋겠다. 나도 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전 왕자님이 부러운걸요. 이렇게 좋은 성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럼 우리 옷을 바꿔 입어볼래? 왕자와 톰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거울 앞에 서자 둘은 깜짝 놀랐어요. 너랑 나랑 쌍둥이 같이 닮았잖아? 우리 오늘 하루만 바꿔서 살아보는 게 어때? 넌 이 성 안에서 왕자가 되고 난 밖에서 거지가 되는 거야. 왕자는 톰의 옷을 입고 신이 나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왕자가 다시 성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병들이 에드워드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거지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난 게냐? 지난번에도 너 때문에 왕자님한테 혼났잖아. 병사들은 거지를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뭣들하는 게냐? 난 이 나라의 왕자다. 내가 에드워드란 말이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거리로 쫓겨난 왕자는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난 이 나라의 왕자다. 어서 날 성으로 데려다다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런 에드워드를 비웃었죠. 저 거지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군. 자기가 왕자라니. 왕자는
비웃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났어요. 그리고는 마을을 헤매기 시작하였죠.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돌아보기도 하였어요. 난 모든 백성들이 다 편하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니. 한편 왕자와 옷을 갈아입은 톰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어보기도 하였죠.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왕자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지루해졌어요. 왕자로 살면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말하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톰이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죠. 그리고 톰이 왕이 되는 날이 되었어요. 신하들이 톰에게 왕관을 씌우려는데 갑자기 성의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어요. 잠깐! 내가 진짜 왕자다! 내가 에드워드란 말이다!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가 외치자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뒤따라온 병사들이 에드워드를 끌어내려 하자 톰이 외쳤어요. 멈추시오. 저분이 진짜 왕자입니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그렇게 둘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왕이 된 에드워드는 그 어떤 왕보다도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왕이 되었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한 시골 농장에 아주 성실한 당나귀가 살았어요.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요. 영차 영차 무거운 짐도 나르고 흔들흔들 수레도 끌었답니다. 흔들흔들 수레도 끌었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자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일 못하는 당나귀를 뭐에 쓰겠어? 이런 쓸모없는 당나귀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당나귀는 너무 슬펐어요. 그때 마침 음악대를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당나귀는 브레멘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어요. 당나귀는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헥헥거리고 있는 사냥개를 만났어요. 사냥개야,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멍멍, 이제 늙어서 토끼 한 마리 못 잡는다고 쫓겨났어. 그랬구나. 그럼 우리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자. 당나귀와 사냥개는 함께 길을 가다가 늙은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니? 야옹, 나는 손톱이 빠져서 쥐도 못 잡는다고 구박받았어. 심지어 쥐들도 나를 겁쟁이라고 놀려. 그럼 너도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는 울타리 위에서 울고 있는 수탉을 만났어요. 수탉아,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꽃기요. 주인이 일요일에 나를 잡아서 손님들 식사로 대접하겠대. 엉엉. 그럼 너도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브레멘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지친 동물들이 잠을 청하려 할 때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빛은 외딴 집에서 흘러나왔어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집 안에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 도둑들을 혼내주자.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당나귀가 창가에 선 후에 당나귀 위에 사냥개, 사냥개 위에 고양이, 고양이 위에 수탉이 차례차례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함께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힝, 멍멍, 이야옹, 꽃기요. 갑자기 난 큰 소리에 놀란 도둑들은 허둥지둥 산으로 도망쳤어요. 동물들은 의기양양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야호! 우리가 도둑들에 물리쳤다. 이제 우리가 이 집에서 살자. 잠시 후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대장이 부하를 시켜 집안을 살펴보라고 하였어요. 동물들은 도둑을 완전히 쫓아버리기로 했죠. 힝, 멍멍, 이야옹, 꽃기요. 당나귀의 신호에 맞춰 모두 도둑에게 달려들었어요. 당나귀는 뒷발로 도둑을 차고 사냥개는 엉덩이를 꽉 물었지요. 고양이는 얼굴을 핥히고 수탉은 머리를 콕콕 쪼았어요. 놀란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그 후로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였답니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우리 이 집에서 음악대를 만들자. 동물들은 매일매일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록 브레멘으로 가진 않았지만 이 동물들을 브레멘 음악대라 불렀답니다.